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도는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입니다. 보면은 한 남성이 줄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번을 뛰는 거예요, 저게? 8번을 뛰는 거라고요. 8번 뛰고 인간 피라미드처럼 저렇게 서로 몸을 기대면서 피라미드를 탑처럼 저렇게 또 쌓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게다가 저 남성은요, 숟가락이래요, 저게. 숟가락을 몇 개를 붙이는 건가요, 몸에? 굉장히 많은 숟가락 개수를 타다다닥 다 붙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AI로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게 다 진짜라고 해요. 이 영상들의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사람들한테 장난기를 해서 방심시키게 만드는 초능력자 양성 시험이 아닐까. 이렇게 국가에서 필요한 특수부대를 양성하기, 초능력자 양성하기 위해서 약간 저렇게. 근데 너무 숨기면 안 되니까 일부러 약간 저렇게 장난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양성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봤습니다. 평론가는 뭘까요? 저거 모르겠어요. 서커스 오디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서커스 오디션. 네. 그렇죠. 네. 서커스 훈련 오디션. 네. 아니 정말 신기하네 저건. 사실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영상들이지만 공통점은 바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네스. 네, 기네스 부교. 그 보고만 있어도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렇죠. 영상들인데. 근데 박광일 작가님, 이게 우리에게도 사실 기네스 기록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데 이게 벌써 횟수로 따니까 70년이나 됐어요? 네, 기네스북이 등장을 한 지 70년이 됐고 거기에 기록된 기네스북 종류만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랜 역사를 같이 했던 기록, 책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네스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네스북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제 사소한 논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51년에 아일랜드에 있었던 이제 사냥을 좋아하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때 이제 논쟁의 주제는 뭐였었냐면은 유럽에서 사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새가 물대새냐 들꽁이냐 이걸 놓고 이제 논쟁을 벌였었는데 그 논쟁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당시 맥주를 운영하는 양조장의 책임자였던 휴 비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논의가 끝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우리의 논쟁을 정리해줄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공식적인 기록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했고 그중에 일부를 이제 한 1000부 정도를 찍어서 그 맥주 회사 고객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난 인기를 끄니까 이걸 이제 계속 재판 3판을 찍다가 아예 정식으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1955년에 7만 부의 책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네스북이 세상에 등장을 했고요. 그 책이 저 책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관련된 뭔가 특별한 기록들을 정리한 책이었지만 그것이 횟수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인간들이 이뤄냈던 여러 가지 성취,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이제 기네스북은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됐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책, 1억 5,500만 부가 출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출판 역사에서도 굉장히 기념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미국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훔쳐가는 책도 이게 순간순간 보기 좋은 책이고 흥미로우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 박 작가님이 쭉 짚어주셨어요. 근데 70년이나 된 이 긴 역사만큼이나 등록된 기록들이 5만 건이 넘을 만큼 굉장히 방대합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기네스 세계 기록을요 저희 몰랐던 이야기도 해서 한번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뜹니다. 자, 운명이라는 키워드 보면 이용재 평론가님, 이게 운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언뜻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운명, 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 여성분 보시면 눈 옆에 뭔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은 줄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의 긴 속눈썹입니다. 저 속눈썹? 네, 속눈썹이 무려 20.5cm, 12.4cm군요. 세계
세계 최장 속눈썹을 기록한 중국의 여성분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보셨듯이 옆에 귀 뒤에다가 이렇게 넘기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아직도 뭐 자라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디까지 자랄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남성이요. 얼굴이 평범하지 않죠? 네. 조금 이게 그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에 털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요. 네. 이 분은 이제 얼굴에 가장 털이 많이 난 사나이로 기네스북에 이제 등단이 되셨는데 사실은 이게 늑대인간 증후군이라 그래서 얼굴에 털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일종의 뭐 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운명을 타고 나셔서 기네스북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게 좀 볼 수 한 있습니다. 10억 분의 1의 확률의 네, 힘이라는 정말 거네요. 굉장히 드문 확률인데 그래도 이렇게 즐기고 인생 참 재밌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다음 분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다음 분은요. 지금 이분이 지금 체육관에서 우와. 오. 보셨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셨어요, 지금? 오. 유연함이 말이 안 되죠. 오. 우리나라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 자세는 잠깐만. 지금 통아저씨도 좀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네. 하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고무인간으로 불리는 인간의 고개사님이십니다. 저분은요 몸이 굉장히 유연한 걸로 기네스북에 오르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유전성 결체 조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구부러지기 쉬운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세 분이 전부 다 이 운명, 기네스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운명을 신체적으로 이제 타고나신.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부분은 이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조건들이 이제 있으신 거지만 혹시 기네스 기록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이죠. 기네스 기록은 공식적이고 예. 객관적이어야 되는 게 사람들 감정이나 이런 것 중에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쁜 얼굴, 잘생긴 몸매. 좀 주관적. 네, 주관적인 건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은 예. 그 미스 코리아나 아니면 아이돌 가서 뺨치게 잘생기고 이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이 이제 매혹적이다.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빠져드는 속도, 사랑에 빠지는 속도 이런 거는 특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네스 기록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근데 사실 신체적인 얘기를 좀 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체적인 좀 콤플렉스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눈썹이 길다가 예. 옆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가치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앞에서 보셨던 얼굴에 털이 많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체 약점이 되는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돌려서 저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네. 더 나아가서 특이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독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약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기네스북이 또 제공했다라고 그런 볼 수 효과가 있을 것 있군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운명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감동이 뜹니다. 이거는 우리 박 작가님이 좀 영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 감동적인 내용들이 기네스북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 영상을 먼저 이제 보시면은 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 학교 운동장 같이 보이는 곳인데 예. 사실은 시멘트 바닥 위에 있는 거대한 캔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전체 면적이 12,000제곱미터가 넘는, 그러니까 축구장 2개 크기의 예. 면적의 그 꼬마 아이 하나가 저기에 그림을 말도 없이 계속해서 그려냈는데요. 네. 그 주인공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자폐 소년 카니에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저 소년이군요.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 비언어성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가운데 이제 무한대 그림과 표식과 함께 주변에 웃고 그 다음에 또 슬퍼하고 하는 그런 감정 표현들을 얼굴처럼 그려놓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나도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간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지리아 사회의 자폐 인식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파악한 바에 따르면 100명 중에 1명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기네스북 등재 그림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감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조금 평범해 보이는 수영장 속 5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집트 출신의 청년 오마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던 겁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떤 우울감, 그다음에 패배감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어머니를 부르고 그다음에 떨어진 자신의 전화기를 줍는데도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 이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활동 공간으로 수영장을 찾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잘린 다리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명, 그러니까 한번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냥 맨 다리로는 56m, 그다음에 오리발을 낀 상태에서 76m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자명 기록을 표현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다는 무언가를 보여주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이 오마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신체적 고통 극복을 사람들한테 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쭉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이 기네스 기록이라는 하나의 뭐 인간극장, 한편의 인간극장이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아니, 감동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아니 기네스 도전에 슬픈 도전이 있어요? 있습니다. 슬픈 사연을 가진 도전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사진 보시면은 한 여성이 뭔가요? 보이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팡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분의 손톱인 겁니다. 저 손톱이에요. 네, 손톱이에요.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여성 다이애나 암스트롱 씨입니다. 손톱 한 개당 평균 약 130cm의 이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분이 이 손톱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려 24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사연이 이 심금을 많이 울립니다. 이분이 손톱을 기르게 된 계기가 저분이 이제 1997년에 딸이 한 분 있었대요. 근데 딸이 그때 16살이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그 자기네 손톱을 잘라주고 그날 밤에 갑자기 이 병세를 얻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톱을 만져줬으니까 그 손톱을 자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24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손톱을 자르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 손톱을 길게 기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거 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도 참 힘든데 4년, 5년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하는데 매니큐어가 무려 한 20병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니큐어만 20병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마 화면 보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것처럼 밥도 혼자서 먹기 힘들 것 같고요. 컴퓨터를 친다고 할 때 그 키보드를 저걸로 친다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었고요. 옷도 혼자서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또 잠을 잘 때도 저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야 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을 때 지폐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지만 발로 짚으시는데요. 그렇지만 동전은 줍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탈 때도 손을 내밀고 타야 되는, 그러니까 들고 타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했겠구나. 그런 면에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딸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일상에 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생활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런 생활은 이제 불편함에도 한 20여 년간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 게
이 여성분이 기네스 기록에 이제 등재가 된 네. 이후에 손톱을 자르셨어요? 네, 손톱을 잘라고 사람들이 예. 많이 궁금해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저도 작가라서 이제 키보드를 많이 치는데 저 정도면 네. 저기 터널 증후군 생길 정도의 무게일 것 같아요. 손톱 힘드시죠. 자체의 예. 무게도 있으니까. 근데 인터뷰에서 밝힌 거는 이게 자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지만 약간 작가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아마 꿈에 딸이 나타나서 엄마 그만 좀 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평범한 이유였긴 했는데 아마 네.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저게 지금 시술 받는 장면인데 오.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의 수술은 난생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소회를 밝힐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수술. 네. 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예. 이제 뭔가 이제 딸이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이 기록을 보면서 좀 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손톱을 저렇게 잘라서 좀 슬픔을 잊으셨으면 네, 하는 네. 바람도 있네요.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운명, 감동, 슬픔까지 봤으면 이제 네. 극한이라는 게 뜨는데 사실 기네스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극한의 도전들이 제일 생각이 나요. 네, 이걸 한번 쭉 우리 정 작가님 모아보셨죠? 네, 네.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극한 기록은 네. 이야기 더 작가들이 이제 대본을 뽑아내는 속도가 우리 작가님. 예, 극한의 작가들이 뽑아내는 게 극한의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의 빠르고 정확하게 뽑아내지 않을까.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매일매일 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네. 힘든 일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극한 기록 이전에 이걸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몸으로 무게 버티기. 저기 이제 몸 위에다가 무게를 올려놓는데 이 조선 시대 형벌 중에 압슬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무릎에 돌을 올려놓고 무릎을 박살내는 건데 저분은 조선 시대에 저런 형벌을 받았어도 뭐 끄떡없이 버텼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인도의 강철맨으로 유명한 히피 네. 카라리라는 분이고요. 올려진 무게가 1819kg, 그러니까 1.8톤. 네, 1.8톤 정도. 예. 그러니까는 보통 장정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던 무게이고 그걸로 이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방송 보고 나도 절대 기네스북 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분의 10분의 1만 돼도 병원에 실려가십니다. 너무 위험해요. 네, 너무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이분이 가지고 계신 기록인데 헤라클레스 기둥이라고 이게 스트롱맨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헤라클레스가 이제 기둥을 이제 붙잡고 넘어뜨릴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온 삼손도 저 기둥을 밀치잖아요. 네. 저걸 해서 무거운 기둥을 양손에 잡고 버티는 건데 저게 양쪽 기둥이 따로따로 261kg. 아, 각각? 네, 각각?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500kg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무려 2분 10초 넘게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저게 한 1초 버틸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런 기록도 이제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건데 뭔가요? 이제 얼음 상자 안에서 오래 버티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얼음을 쭉 부어서 이제 버티는 건데 사실 제가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저거 체온이 떨어지면 진짜 위험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프랑스의 앙드레 벨리비 엘루무라는 분이신데 4시간 5분 7초. 와, 진짜 이걸 그리고 그 이전에 2시간 35분 43초 기록을 거의 더블로 경신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조에 들어가서 물 참기 기록도 좀 남아있긴 한데 예. 요거는 좀 애매한 게 그 물을 담근 채 29분 3초를 버텼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앞에 기록이 24분 37초인데 이것도 역시 거의 5분 정도 네. 갱신을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면 한 13초 버티나? 네, 이런 분 볼 때마다 정말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 빠른 이제 시간 안에 주먹이나 팔꿈치, 손바닥으로 다양한 격파를 하는 건데 나무판도 격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수박도 깨고, 네, 아깝습니다. 먹고 있는 건데, 네, 그다음에 코코넛도 네. 주먹으로 깨고, 네, 그리고 이제 맥주 캔도 막 수박, 아우 저거 비싼데, 네.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네. 저거는 별로 그렇게 좀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동네에 차력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옛날에. 분들이 하면은 저런 기록쯤은 쉽게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네, 요거는 그냥 기네스북 기록이고요. 요거를 따라 하시다가 네. 저기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쯤 되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드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저런 거 왜 하는 거냐.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 작가님 이웃 주민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셨던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도 있으신 거죠. 자, 저희 한번 왜 그런지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저는 일부 대입어 전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살아있구나. 열심히 해서 또 한번 또 도전하자. 그러니까 항상 자전거 쳇바퀴 돌듯이 물론 원점으로 오지만 계속 그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고가 되니까 최고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또 옆에서 부추겨요. 저런 말을 또 해주신 거예요. 옆에서 부추기기도 한다.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도전도 일종의 뭐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처럼 네. 계속 도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어쨌든 한국 음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매운 음식 챌린지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을 조금 더 맵게, 조금 더 맵게 그러면서 그 그레이드까지 정해가면서 이제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해보고 나서 성취했을 때 자신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기네스북을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도전, 탐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전하고 그다음에 그 도전한 것들을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탐구, 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한번 다음 키워드 가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자, 극한 다음에 황당한 기네스 기록인데 이 황당한 기네스는 우리 이용주 평론가 소개해 주시죠. 황당하다기보다는 귀엽고 소중한 그런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뭔가요? 맨손으로 30초 안에 물 많이 옮기기. 자, 요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초 안에 물을 손으로 물을 심지어 5.1리터 옮겼다 그래요. 오, 대단하신데요? 요거 괜찮지 않습니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지금 빨대를 지금 입안에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인도 분인데요. 빨대 지름 0.64mm의 빨대를 459개를 입에 넣고요. 10초 동안 유지를 해서 네.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기존 기록이 400개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깬 거예요. 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건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예. 이거. 귀엽긴 한데 안 돼요. 예. 자,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거는요. 자, 이거는 보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찜틀을 거꾸로 뛰어넘으면서 빨대로 음료 마시기. 야, 이런 생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냈지, 이거를? 자, 이분 이탈리아 분이었는데 이 찜틀을 뛰어넘으면서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진짜 괜히 따라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귀여운 기록이었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수염이 굉장히 긴 분 계시는데 수염에다가 지금 생일 초를 꽂고 있는 거예요. 아, 수염에? 네, 그래가지고 몇 개나 꽂히나 이거 한번 시작을 해본 건데 무려 600개를 꽂았습니다. 불을 붙이진 않았어요. 600개를 꽂아가지고 요게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예. 야, 수염을 저렇게 기르는 것도 참 힘들겠다, 그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물속에서 뽀뽀하는데요. 자, 이 두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성과 캐나다 남성이라 그래요. 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뭔가 로맨틱하게 도전할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요거 한 겁니다. 그래서 4분 6초 동안 수중 키스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최장 기록을 경신을 했다 그럽니다. 참 예뻐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피자 하시는 거죠? 박스를 이제 접기 시작하는데 피자 박스 빨리 접기 요 기록인데 3분 54.2초를 동안 피자 박스 50개를 이제 접었다 그래요. 이분의 국적 어딜까요? 이탈리아입니다. 확실히 그 고향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소중한 기록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좀 위험한 것들도 있을까 따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기네스 기록, 우리가 몰랐던 기네스 기록의 진실 혹은 거짓을 짧게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일단 도전 종목에 제한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종목은 빠지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한 동물과의 직접 대결 이런 것들은 이제 빠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동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물 학대의 위험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점점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기네스북도 좀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좀 쫓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기네스북 회사가 원래 맥주 회사인데 네. 알코올 섭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빨리 먹기 이런 것들도 건강 안전 문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도전을 만약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할 때는 좀 위험하다 그렇죠. 싶은 것들, 또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도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불가능한 종목은 역시 이 종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진실로운 건지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록에 등록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이 혹시 등록해줘도 괜찮나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기네스북에 등록을 하게 될 때 네. 자기가 어떤 종목에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먼저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임을 연속으로 그 홈런을 쳤던 네.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가 기네스북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등록을 하려면은 그거를 먼저 그 사진이라든지 증인을 만들어 갖고 네. 이제 그 영국의 기네스 본사에 보내야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5,000파운드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은 네. 현장에서 기네스 직원이 와서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기네스 직원이 그 기네스 등록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놀랍습니다. You are officially amazing.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 작가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보면은 뭐 하춘화 선생님도 기네스북에 올랐었다 이러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아니 지자체들이 이 기네스북 때문에 네, 네. 경쟁이 너무 과열돼서 빚어지는 일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충북 괴산군에서 예. 이제 기네스에 갑자기 꽂히셨는지 어.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솥을 만들어 보겠다. 가마솥을 만들어 네.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 가마솥이 이제 되게 제일 큰 걸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네스 등재 실패했고 그럼 이제 저걸 잘 써야 되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저걸 어떻게 뭐 밥을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걸 할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리고 무거우니까 이동도 시킬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애물단지로 남아버린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자체의 이제 그 행정 실패 사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이효리 씨는 일면의 여왕, 네. 하춘화 선생님은 뭐 무대 위의 전설, 황광희 씨는 옥결기 끝판왕까지 네. 이렇게 국내 연예인들도 네, 네. 기네스북에 등재된 적이 있다라고 네. 하네요. 저희 이렇게 70주년 맞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